오늘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 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으며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선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 일반 현황과 499쪽 예산 현황, 500쪽 2026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502쪽 농촌지원과 소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7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 농산업 창업 활성화입니다. 청년 농업인 및 예비 창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해 홍천 농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농산업 창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랜드 개발과 라이브 커머스, AI 디지털 마케팅 등의 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고 창업 박람회 참여로 창업 정보 획득과 홍보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후 청년 창업농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템 3개소를 선발,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청년 농업인의 유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홍천 치유농업 가치 확산입니다. 최근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 체험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홍천만이 차별화된 치유농업 브랜드 구축과 가치 확산에 주력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의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입니다. 옥수수 활용 치유 체험 프로그램 상품화는 옥수수 연구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맞춤형 치유 체험 공간 조성 등 4개소의 치유 공간 및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8개 치유 농장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파워블로거의 현장 체험과 다양한 매체 노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치유 농업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505쪽 동부지소 이전 설치입니다. 2011년 서성면에 설치한 동부지소의 협소한 문제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동부지소 이전 설치를 추진하고자 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실시 설계 결과 7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비를 확보하여 이래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5,454평방미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1,277평방미터, 농기계 보관창고 500평방미터입니다. 지난해 이전 부지 매입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도계약심사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06쪽 장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교육으로 장목별 전문 농업인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 3,84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농업인 대학은 한우와 사과 2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새 농업인 실용교육, GAP, 친환경 인증,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업농촌 전문 인력 육성은 품목별 상설교육, 강소농 육성, 농촌마을 리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 확보와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영농생산 기반 조성 정착 지원과 청년 창업농 현장 실용화 3개소를 지원하고 사회치 육성은 조직 활성화와 학교 사회치 농심 함량 등으로 농업이 미래 세대인 청년 농업인들이 자립 역량을 제고하여 홍천 농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우리군 식문화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가공식품 전문교육, 으뜸맛집 육성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우리쌀, 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가공식품 전문교육은 영양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2개 과정을 추진하고 농한기 자격증 취득 등 농촌생활 기술교육을 5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발굴된
41개소의 으뜸 맞춤은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관광, 내방객 대상, 서포터즈 홍보를 통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 실용하는 관내 치유 농장과 연계하여 농장별 특성을 고려한 시그니처 메뉴 개발과 전수교육 추진으로 식문화가 체험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8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 지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개 사업의 사업비는 23억 8천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본소와 지소 총 6개소에서 11,000건 3,200 농가를 목표로 농번기 휴일 근무와 임대 장비 차량 배송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겠으며 31종 41대의 노후 장비 교체 등 수요가 많은 임대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농 문제 바로 처리 서비스 150회, 고령 농업인과 여성 장애인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50헥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고위험군인 고령 농가 신규 농업인 중심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5개 가정 15회 6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509쪽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정주 인구 확대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정착으로 정주 인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은 우리 군으로의 이주 준비 단계, 이주 실행 단계, 정착 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초기에 귀농귀촌 학교 10회,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와 홍천에서 살아보기 총 55세대를 모집 운영하고 5개월의 영농기술 현장 실습, 귀농귀촌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으로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단계에서는 영농기초 기술교육과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 사업 25개소를 추진하여 영농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마을 환영회, 내고장 바로 알기 등 화학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0쪽 농식품 가공 기술 종합 지원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생산, 품질 관리 지원을 통해 가공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개 분야 7억 5,4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는 시설 개선, 레시피 표준화, 공유 포장재 개발 등을 통해 제품 개발, 품목 제조 보고 등 가공 기술을 표준화하고 우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가공 기술 표준화로 신규 품목 제조 보고 5종, 맞춤형 가공 실습 교육과 유통 제품의 다품목화를 위한 컨설팅과 상품화 마케팅을 위한 포장재 3개소, 홍보부스 5개소를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를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자율형 공모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소규모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고 특화전 상품화 통합 모델 구축 사업을 통해 홍천 옥수수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로 우리 군 특산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11쪽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 운영입니다.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은 100회 200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수리점이 원거리에 위치하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운영하며 농업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 자가정비 교육, 요령교육 등 찾아가는 기술교육으로 올해도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 해소와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503쪽이고요. 농산업 창업 활성화. 네. 예, 이제 농민들 분들도 이제 자영업자라고 봐야겠죠. 사업자라고 봐야겠죠. 네, 여기 네, 네. 창업자도 있고요. 예비 창업자도 저희가 예. 이제 브랜드 개발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 사실상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각자의 로컬 농업에 대한 이제 브랜드가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홍천에 뭐 맞습니다. 대표적인 뭐 브랜드를 개발한 게 좀 있으신가요? 뭐 농부솜씨라는 것도 예. 있잖아요. 농부솜씨가 저희 예. 개발한 이제 예. 가공지원센터에서 예. 만든 가공품을 농부솜씨 브랜드로 네, 개발했습니다. 너무 잘 만드셔서 예. 예, 그런 것들도 예.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창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제가 예. 이렇게 보면은 각 곳곳에서 뭐 계란이 됐던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서도 이렇게 좀 가격을 굉장히 생각보다 비싸게 파시는 이렇게 그 브랜드를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교육을 좀 그런 부분들을 맡아주실까요? 저희가 이거는 브랜드 네. 개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는 네네. 거고요. 네, 네. 예,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네. 모집을 해서 네. 각자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들면서 강사랑 연결해가지고 강사랑? 브랜드를 만드는. 예. 만약 브랜드를 만들면은 그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네. 그 뭐랄까 그저 이름 같은 이런 그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디자인은 같이 그 강사랑 그 교육을 해서 디자인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브랜드를. 예, 예. 그래서 한 5명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지금 이제 5명 예, 예. 강사분이 아니 브랜드를 만드는 농가가. 예. 그 정도로 예, 예, 네네네. 예, 그래서 하여튼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그런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라이브 알겠습니다. 커머스 교육은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 교육도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 네. 그 농부 꿈터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그럼 있고요. 거기서 거기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도 지금 있고요. 예. 입주를 하셔요? 농부 꿈터에 지금 입주해서 13개 업체가 아, 입주를 예. 하고 있고 네. 그분들도 되고 그분들이 아닌 분도 돼서 대상을 모집해서 네. 라이브 커머스 교육도 하고 마케팅 교육도 하고 거기서 브랜드도 농산물도 만들려고 이제 합니다. 팔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건가요? 예, 방송을 농산물 하는 거 아니에요? 팔 수 있는 교육이 되고 방송을 있고요.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입주한 검률농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입주한 농산물이나 뭐 가공품을 판매를 좀 해주고 있어요. 거기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예, 스튜디오 해서 예. 매출은 좀 있던가요? 어떻게 좀 매출이 좀 있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뭐 남산식품 그것도 네? 들기름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어. 사과도 판매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매출이 예. 좀 상승한 게 거기 있으세요? 이제 22만 유튜버가 있어서 예, 구독자가 많이 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거기 통해서 판매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일단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04쪽이 홍천 치유농업 가치 확산. 지금 기존에 치유농업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8개 8개소. 예,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 옥수수 이렇게 돼 있어서. 치유농업 가치 확산은 지금 이제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옥수수 활용 치유 체험 프로그램 상품화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옥수수를 활용한 치유 농업을 이제 요거를 이제 공모가 당선이 돼서 요걸 가져온 사업이 이제 한 개 사업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어떻게 얘기 진행될 옥수수를 건가요? 이제 파종부터 수확까지 옥수수 네. 재배나 옥수수의 그 음식, 네. 옥수수를 가지고 하는 놀이를 가지고 음. 이제 그 치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옥수수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같이 부천면에 연구소에서 연결을 해서 그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여기 치유 상품화를 도입을 하려고 시킨다는 합니다. 얘기죠? 올해 한 개소를 하고요. 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치유 체험 공간 조성은 그 안에 4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유 사업들인데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을 4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사업도 있고요.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사업도 있고 제목들이 좀 다 다른 4개 사업이 그 안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제 기존에 그 어차피 8개의 이제 치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네. 신규 사업도 참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것도 현황 같은 것도 파악도 좀 해보시고 거기에 또 이제 어떻게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8개소 중에서 좀 이렇게 괜찮다 이건 좀 상승 분위기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좀 생각되세요? 8개 중에서는 이제 네. 열목어 마을하고요. 예. 제일 대표 마을이 이제 열목어 마을이라고 그렇죠. 제가 거기 뭐 생각을 대한민국 합니다. 1%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러고 한 번 더. 제가 이제 보기는 이제 하이디 치유 농원이 하이디? 예. 좀 발전 또 가능성이 있는 서석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매출 같은 경우도 좀 공개를 좀 하셔요. 거긴 데서.
하이드 치유는 매출을 이렇게 많이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요. 네, 예, 열목어 마을은 어떠세요? 열목어 마을은 한동안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예, 조금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저 생각에는 어차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마을 그 뭐라 그래, 그 치유 농업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 이제 그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 대표님이 지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간간히 이게 하시다 보면 뭐 인제 뭐 하추리 마을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한 마을이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사무장이라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간간히 이렇게 지쳐서 네, 그렇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예,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번에 열목어 말 갔어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여튼 사람을 좀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대표님이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멘탈이 깨져버리면 거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여기 이제 가치 확산도 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좀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어떻겠나. 네, 네, 저희가 그런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려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네. 506쪽이고요. 홍천 농업인 대학. 지금 전문 기술 농업인 양성 과정이 두 과정으로 해서 한 20회 정도 돼 있거든요. 네. 농업기술- 농업인 대학교. 농업인 대학은 사과랑 올해는 한우 과정이고요. 예, 예. 1년 내내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0회 정도 되면 과정별 20회고요. 예, 꽤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여기에는 이렇게 수료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뭔가가 도움 그분들한테 의지력을 좀 강하게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졸업장. 졸업장? 졸업장. 그러면 학위가 보증이 된 거예요? 학점제 그렇지는 않고 그런 거 없어요? 학장님은 이제 군수님이 이제 졸업장을 주시고 아. 그만큼 그래도 아니 자부심이 좀 저는 이제 생기는. 욕심에 예. 이왕이면 이제 특화된 대학 같은 걸 유치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농업대학을 단과대학으로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기존 뭐또 앞으로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뭐 귀농귀촌인들도 많이 이제 오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단과대학 같은 경우를 하나 취득을 해서 여기 오면 학점제들을 인정을 해서 전문대 과정을 뭐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번 키워나가는 건 어떻겠나. 제 욕심은 그런데 네.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너무 네, 큰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8쪽이고요. 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사업이 6개소에서 11,000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휴. 예. 대단히 많이 나가네요. 네. 그 이들 중에서 그럼 70대 고령인들하고 여성 장애인들 농업인들은 그 지금 200회 정도 돼 있거든요. 예, 농작업 대행 지원. 네, 이분들은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밭을 간다든지 논을 쌈다든지 이런 걸 대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인데요. 네네. 예, 이거 신청을 하면 이분들은 이제 그 대행료를 30에서 50% 지원을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대행료, 예, 농작업 대행료를 대행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대행료를 지원해주고 네. 그 가서 작업은 다 해줍니다. 대행 작업단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뭐 밭을 가는 경우는 대행료가 300원 이러면요 평당. 예, 네, 그러면 평당. 이제 150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시고 네, 150원을 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럼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에 그럼 토출까지 다 하나요? 타작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 타작도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 작업비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거는 거기에 이제, 대한 50% 감면해주고. 예, 50%도 있고 지금 뭐 작업에 따라 70% 저희가 30%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작업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까지 한계를 주는 건 아닌가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다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제가 한계는 궁금해요. 없습니다. 예. 한계는 없고. 예. 그럼 여성 농업인들은 그 이금을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꽤 많으시겠네요. 여성 농업이 저기 뭐 귀농인들이나 혜택을 귀농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300평 이상이면 다 가능히 하고요. 네네. 예. 그러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면 네, 농촌에 가면 거의 70세 다 넘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혜택을 많이 이렇게 받아요? 예,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본인이 하면? 작업, 신청을 하면 그럼 200회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200회에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네. 아직 이제 이 정도입니다. 예, 더 다- 이상 이제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굉장히 좋은 예. 제도인데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이상입니다. 사업은 이제 농정과의 고령인 대상 이제 작업비 지원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예, 요거는 저희하고 이제 약간 사업 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저희는 뭐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 장애인 이렇게 돼 있고 거기는 네. 이제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고령농이 65세 이상일 때 되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그 농정과 사업이 또 그건 있습니다. 네? 고령농 그러니까 사업 70세 이상이면 다 된다니. 거기는 이제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예, 농정과 아, 의견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네. 부분은 제가 나중에도 또 찾아뵙고 찾아뵙고 알아도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기 의원입니다. 저도 그 503페이지에 농산업 창업 활성화 요게 그 창업하는 그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형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농업 창업을 하는 이제 사람들 대상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그 어떤 품목이나 이런 걸 지정해주거나 아니면 권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없고 지금 이제 주요 품목은 농산물 농산물 온라인 판매나 가공식품이나 뭐 밀키트 식품 뭐 이런 농산물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으면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판매만 전문도 하고 있고 가공하면서 판매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몇 같이 분이나 대상자가? 여기를 이제 입주하신 분들은 13분이 있습니다. 농부 꿈터에. 예산은 해마다 얼마나 들어가요? 이분들한테? 이분들한테는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이제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하고 그 안에 거기 안에 데스크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네.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창업을 하게 되면 뭐 포장이나 홍보 이런 것도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창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네. 1, 2, 3등은 이제 그 훈련 기간은 그럼 임대 기간은 1년입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요. 네. 뭐 교육을 한 8회 뭐 이렇게 해서 예. 뭐 경진대회도 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8회 한번 음. 과정을 거치면 그다음에 또 임대 돼요? 그 농부꿈터의 임대 기간은 2년이고요. 기본 네. 임대 기간 이제 네. 의원님 얘기하시는 기본 임대 기간 2년이고 네. 이제 3번을 이제 연장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운영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연장인데 8명 13명. 13명. 예, 그건 13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한데 13명이 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세 번이니까 5년인데 네. 이제 1년마다 평가를 해서 너무 이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면 그거는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그러면은 거고. 여기 13명 이외에는 더 이 좀 그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겠네요. 13명 이외에는 이제 저희가 8월에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8월에 다시 이제 평가를 해서 뭐 그러니까 결정을 13명 다시 이상은 합니다. 지금 불가능한 거죠? 예. 거기가 이제 공간이 13명밖에 못 들어가서요. 예. 그 이커머스나 아니면 뭐 창업 온라인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외부에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13팀만 해서 5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입주하시는 분들은 13분이고 저희가 이제 네. 교육이나 이런 거는 그분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 이제 공고를 해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기간은 시작한 지? 작년 8월에 저희가 시작을 그 했습니다. 1년 돼가네요. 예, 아직 지금 뭐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이제
그 수위를 보고 있고요. 이제 네. 8월 돼서 평가를 다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제가 아까 좀 전망은요? 말씀드렸지만 전망하는 거는요? 거기 같은 이제 그 회원들끼리 자기네 이제 농산물 같이 이제 뭐 각자 다 특성들이 다르니까 온라인 판매도 해주고 유튜브도 해주면서 같이 이제 예, 판매도 하고 같이 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시설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한다.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 많잖아요. 지금 저 밖에서. 그렇죠. 도움을 못 받고 직접 하는 청년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네. 공고를 저희가 해서 예, 네. 신청을 받아서 한 거래 가지고 예, 아, 청년들 중심으로 예. 기존에 했던 분들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존에 처음도 있고 예비 창업자도 있고요. 예, 네. 했던 분들도 있고 합니다. 예. 어떤 그 시설들 라이브 커머스 시설이나 그 뭐 그런 공간들 그러면 이게 이제 가공과 이게 상품 공급과 판매가 이게 서로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주로 판매되는 건 농산물 가공품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공급망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판매할 공급망. 직접 내가 만든 걸 내가 파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만들기도 하고 법률농원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지금 계속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매출 얼마나 돼요? 거기가 검열농원이? 매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여기뿐이 아니라 관내 가공품까지 이거 한정된 게 아니라 관내 가공품까지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네. 이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아니고 불특정 분들에게 이게 집중이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너무 이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보면 극소수에게 집중이 돼 있어서 이 방식을 좀 기술센터 작게 기술만 가리키고 교육하고 또 지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역할에서 자꾸 더 벗어나서 특정 업종, 특정 장목만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또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밖에서 우리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청년들이 지역 농산물만을 가지고도 전혀 관에 도움 안 받고도 1년 매출 한 3, 40억 가까이 이렇게 올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너무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또 검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말로 표현하기가 좀 네, 저희도 잘 살펴서 예, 네. 가능성 있는 507페이지 식문화 네. 발굴 육성도 이것도요. 몇 페이지 얘기하시죠? 507페이지요. 예. 이제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이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이나 식문화 발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어떤 맛집 육성하고 뭐 대표 음식 개발하고 그래서 네. 이 개발한 대표 음식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개발했으면 우리 예산을 써서 개발했으면 그게 우리 지역 우리 국민들의 소득 원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으뜸 맛집은 지금 이제 뭐 계속 사후 관리를 하면서 예,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등급을 이제 해서 홍천의 으뜸 맛집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하고 있고요.
대표 음식은 사실 그 실용화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축제 행사 때 음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명이 핫도그도 하고 뭐 샌드 쿠키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그 찰옥수수 묵을 이제 옥수수를 이용해서 그걸 다시 한번 리뉴얼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 묵을 하신다는데 그럼 옥수수를 예전에 개발했던 게 꽤 있잖아요. 범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찰옥수수 범벅도 예전에 개발한 대표 음식이고요.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예전에 개발했던 것들. 찰옥수 범벅 같은 거는 이제 산촌마을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거는 네. 이제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이제 나가서 유통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역 찰옥수수가 글로 이렇게 수매를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년에 얼마나 거기서 매출은 판매가 될까요? 파악을 거기는 뭐 도라지청 뭐 이런 것도 하고 찰옥수수 묵도 하는데 아니 찰옥수수 범벅도 하는데 네. 매출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그다음에 이제 못하겠습니다. 뭐 우리 예. 쌀, 우리 밀 가공식품은 뭐 밀은 뭐예요? 뭐 빵 종류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종? 빵 종류 뭐 가루쌀 이런 뭐 통밀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네. 그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교육이요? 예, 이건 교육입니다. 다양한 전문 교육. 예. 우리 쌀 밀 가공 활용 전문 교육. 그 어떤 내용이죠? 쌀 내용은? 소비 촉진 전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 촉진을 뭐 위해서 건강 밥상이라든가 뭐 쌀 베이킹이라든가 쌀로 만든 음식들을 요사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쌀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고 있어서 쌀 네.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먹어야 이거는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예. 그러면 먹는 거를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빵인지 아니면 빵 그거는 종류도 이제-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요거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네. 정해야 되는 거라서 뭐 네. 건강 밥상 차림을 한다던가 네. 뭐 쌀로 저기 빵을 만든다거나 네. 떡을 만들다거나 해서 네. 그거는 뭐 술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나 밀 소비가 늘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다 늘어나지는 않지만 네. 그거를 계속 이제 주입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들어가서 개발된 이런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지역 대표 상품으로 판매가 되게 해야 되고 네, 그 작년에 또- 이제 저희가 네. 핫도그나 이제 차우더를 만들었습니다. 차우더도 네. 이제 옥수수 네. 스프인데요. 네. 그걸 이제 대량 생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생활 다원식품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네. 저기 레시피가 보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런 그 개발된 상품이 지역에서 원재재를 공급받아서 가공하게 되고 또 판매가 늘면서 원재재 공급량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성과를 꼭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농기계 임대사업장 소속권은 금년도는 이제 10월쯤에 완공이 됩니까? 정부지소 이전하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7억을 네. 저희가 3억 5천을 네. 국비를 확보해서 네. 반영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1회 추경이 되고 나면 반영이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봐서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식품 가공기술 종합 지원 이것도 이제 금액은 꽤 많은데 몇 개소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센터에 있는 가공지원센터 운영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를 활용한 이제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 사업이라고
그게 이제 5억의 국비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4억을 여기에 가공, 옥수수 가공으로 했고 꼭지를 아까 1억은 치유로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4억이 여기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이 돼서 4억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옥수수 가공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굴 자율형 공모 사업이 가공 분야로 이제 그것도 1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5억이 빠지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가공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농가나 또 가공업체들은 꾸준하게 기술도 배우고 장비도 지원받고 상품 개발도 도움을 받아서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받고 판매비, 택배비 지원받고 이래서 이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수혜자는 너무 작아요, 소장님. 아, 수혜자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을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야만 우리 예산이 지역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그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네. 예? 뭐라 네? 제가 잘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의원님. 그 청년도 그렇고 가공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중복 반복 중복 반복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충분히 네. 공고를 이제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 그 센터에서 예, 사업을 예. 하려고 해서 그래요. 교육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와서 찾아서 듣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할 사람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기술센터가. 저희 이제 농가형 사업으로 네.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다들. 보니까 예. 예산을 가지고 많이 사람한테 혜택을 못 주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다수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공 사업은 그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금방 그리고 또 하루에 실적이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고요. 치유도 그렇지만 가공도 1, 2년에 성과가 나와서 돈을 매출이 확 올라가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투자가 하고 보강을 하고 뭐 브랜드를 만들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역에 그 자립해서 가공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도 좀 고려 좀 해야 되고요. 네.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와 경쟁을 시켜서는 또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차라리 그 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할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좀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사업보다는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우리 기술센터는. 네. 네,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하죠. 많이 네, 네, 하는데. 네.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접목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지역에서 그 역할도 상당히 많은 그 긍정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유능하신 분들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을 해서 창업해서 수익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지원을 끊고 자립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돼요? 지원을 끊고요. 예. 예. 저희가 한 39개 농가들 이제 지원을 한
거 했는데 네.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뭐 예. 포장재량은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일부분은 되고 계속 있지만, 되잖아요, 예, 그죠? 일부분은 예, 되고 있지만 예. 다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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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거 참여 못한 사람들은 아예 받는 게 택배비 그 1년에 몇 개 요거 받고 말잖아요. 다른 농가들은 이렇게 차별이 되니까 가능하면 더 많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찾아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다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뭐 알겠습니다. 지금 예. 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좀 다른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된 기술은 우리 지역에서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던가 아니면은 창업을 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뭐 배울 필요도 없고 취미로 그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목적을 한다 그러면 꼭 창업해서 성공될 때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우리 예산이 좀 헛되지 않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경화 의원입니다. 네. 508페이지 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거기 박스 안에 보면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네.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는 그냥 고용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뭐 장애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이나 이제 여성 농업인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70세 이상 고령농 대상으로 그분들이 이제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대행단이랑 연결을 해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예. 그럼 이거 1년에 이제 4,5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4,500만 원 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도 배칭 저거 있나요, 없나요? 없고 저희 군비입니다. 그냥 군비예요, 순서? 예. 그렇다고 보면 네. 지금 농정과에서 지금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는 70세에서부터 이제 하다가 그 근래에 와서 65세로 한 게 있습니다. 근데 65세로 했는데 신청을 예를 들면 이제 북방면 같은 경우에서 민원이 좀 많았었는데 1932년생부터 이제 대상 된 사람이 47년생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지금 그 연세가 78세까지만 되고 그 여기는 이상은 되질 않았어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로 이게 93명이 신청을 했는데 45명밖에 지원을 못 해주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말로는 70세부터 준다고 하고 했는데 실제로 78세부터 주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도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 우리 군비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매칭 안 하고 순수 군비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군에서는 매칭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거를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거는 더 확대를 점점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서 사업비를 좀 예를 들면 지금 해주시면.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던 예. 게 얼마나 93분이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78세에서 끊겨버렸으니까 그 이해면 77세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저거 10월 2일 생으로 이렇게 딱 잘렸더라고 이걸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도 매칭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도 매칭이 아니라 군비 순수 군비로 하니까 지원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에는 70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농정과에서는 65세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예. 않는 상황이라 네.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촌 그 치유농업 가치 확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치유농업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목적을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치유 농업인지 체험 농업인지 교육 농업인지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치유 농업 가치 확산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건 다 체험 농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법적 근거도 다 달라요. 지원 대상, 목적, 이용자 그 현황도 다 다르고. 또 어떻게 구분하셔요, 지금? 치유도 이제 체험하고 구분을 해야 되긴 하는데, 치유도 이제 그 종류가 있습니다. 예방형 치유가 있고 특수 목적형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형 치유는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과 뭐 같다고는 하지 않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예방형 치유고요. 특수 목적형은 이제 장애인이나 뭐 발달 뭐 치매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뭐 매태기 뭐 파르기 이렇게 추진을 해서 처음보다 8번을 추진한 다음에 어떤 그 치유의 효과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는데, 처음에부터 이제 치유를 하기는 참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농장들이 체험을 하다가 이제 치유로 연결을 해서 교육도 받고 점차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뭐 이건 치유다, 이건 체험이다, 이건 교육이다 이렇게 딱 해서 정리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예. 왜 정리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치유 농업의 그 목적에 있어서 예방형 치유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뭐 특수 목적형 치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치유 농업 내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체험 농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체험 농업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일회성 우리는 체험으로, 예. 치유 농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활성화하고자 한다면서 체험 농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닌가라고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구분을 안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유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 농촌을 활용을 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체험 농장은 일반적으로 농업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관광, 여가 활동 제공, 뭐 교육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는 치유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체험 농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물의 용도나 자격 요건도 다 상이해요. 우리 관내에 그 치유 농업 시설이 8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많을걸요, 아마? 많고 이제 관심 강원도에서 있는 분들, 제일 많아요. 예,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치유 농업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축물의 용도가 문화 및 그 집회 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건축 용도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택 내에서 치유 농업하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 이거는 명확히 건축 용도에도 적합하지 않거든요.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우리 관내 치유 농업사가 지금 3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 네. 이수자는 한 30명 되시죠. 교육 이수자는 뭐 교육마다 교육이 이제 2가지가 있어서 예. 교육이 시설 운영자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치유 농업사 교육 이수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센터가 대상자들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치유 농업을 통해서 그 현장을 그 치유 농업 그 대상자분들은 대부분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목적형 같은 치유 농업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이나 장애인, 뭐 우울증, 스트레스 고위험군들이 대상일 것이고 예방형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일반인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체험농업은 일반 학생, 어린이, 뭐 가족 단위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 그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체험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을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지금 왜 같이 병합을 해서 할까? 우리가 체험도 치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예, 그렇게 예, 해왔어요. 예. 근데 치유 농장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 치유 농업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치유 농업 시설이 법적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자기 요건을, 그래서 이 시설이 앞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그 농업사의 자격이나 아니면 교육이수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를 통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치유 농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하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수제 맥주도 하고, 뭐 목공시계도 만들고, 열목원은 뭐 염색도 하고, 뭐 조격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 체험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치유의 사업인 치유 농업인지 체험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죠. 체험을 하다 보면 치유도 됩니다. 치유인지 체험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건, 그걸 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치유가 차이가 달라도 체험을 하면 다 이게 치유입니까? 체험을 한다고 다 치유는 아니지만 체험을 함으로 해서 치유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싱잉볼 체험을 하다가 내가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몸살리기 체조를 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힐링이나 뭐 이런 걸 수도 그게 있는데.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농업 체험하고 활동을 하는 건 다 치유겠네요,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의원님이 느끼는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치유 농업하고 체험 농업을. 구분을 딱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하면서 저희가 체험 농장이 많이 있던 체험 농장을 더 치유 농장으로 키워가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을 딱 해서 얘는 체험, 얘는 치유, 얘는 교육. 일반인들이 그러면 옥수수 따기 하는 것도 다 치유겠네요. 옥수수 따기를 하는 건 체험이고,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이런 것도 다 치유예요. 그거는 체험이지만 옥수수가 나면서 옥수수가 어떻게 자라고 옥수수를 보면서 그걸 느끼는 것은 또 치유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치유와 체험은 대상이나 목적이 다 달라요. 관련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제 틀렸다면서요. 그것도 맞지만 대상이 다르고, 뭐 학교 애들을 데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업 종사자들 다 치유 농업사들입니까? 왜 자격증을 줍니까? 치유 농업사 자격증 따기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그럼 체험에는 농업인들을 다 그러면 체험 활동하면 그분들 다 치유 농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그 시설이나 사업장, 시설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포괄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굳이 치유 농업 시설을 구분을 집니까?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구분 질 필요가 없죠. 체험도 치유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인정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체험은 체험이고 나는 치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 그러면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수요자 맞춤형 그 치유 체험 공간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수요자 맞춤형 치유 체험 공간 조성 사업은 먼저 이제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사업이 이제 있습니다. 7천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휴게 시설 예. 및 휴식을 워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비고 예. 그다음에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은 치유 공간 체험 공간 조성하고 교육장 뭐 쉼터 등 뭐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얼마예요? 1억입니다. 예, 그리고요.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는 잡곡 중심 체험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뭐 밀이나 뭐 보리를 이용해서 경관 농업을 하고 공예를 하고 유리나 뭐 이렇게 해서 농작업 수확까지 하는 이런 사업이고 이건 7천만 원 사업입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 2개소 4천만 원 사업은 미래 세대 대상 식물 활용 기술 시범인데 요거는 이제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수직 정원 같은 예, 그런 거를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간 조성하는. 그리고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 지금 이게 다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100% 지원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저희가 해요? 이제 공고를 내서 대상자 신청을 하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가서 심사를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을 해요? 전문가는 이제 그 치유 농업에 대한 전문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하시냐고요? 전문가 기존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런 치유 사업을 하는 뭐 담당 뭐 진흥청 뭐 이런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 이런 법을 뭐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치유 농업법 관련 같은 거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아는 그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 아직 구성을 대상 합니다. 평가 심사위원들에 대한 선정은 아직 없는 거예요? 농촌기술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저 상은. 예. 아, 교수님들 아니 그 조금 전문가들. 전에는 예. 농촌기술원이나 어디나 그 치유농업 전문가들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담당자들이 이 사업을 이제 만든 담당자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분을 하는 건 아니고 할 때마다 다르게 합니다. 교수나 이제 법 전문가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실래요? 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평가는 누가 하셔요? 심사. 교수나 이제 법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요? 네. 아직 평가위원들은 선정 안 됐어요? 했습니다. 어디 학교 교수들이에요? 경북대학. 예, 경북대학교. 예. 몇 분이나 되세요? 한 평가위원들? 2분이 하십니다. 두 분이? 네. 현장 평가도 다 하셔요? 예. 현장을 다 갑니다. 1차는 담당 부서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서류는 저희가 보고 이제 예, 이차- 심사, 예. 서류 심사는 부서에서 하고 예. 2차 이제 교수 두 분이서 예. 현장 교수하고 평가도 하고 예.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네. 대상자 선정하신다는 네, 거죠? 예, 심사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활용 치유 체험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게 전체 사업비가 5억이잖아요. 5억 중에 4억은 가공 사업으로 하신다래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1억은 뭐 프로그램 사업 하신다 그랬는데 네. 가공을 어떤 가공을 하는데 어떤 시설을 갖추는데 이런 4억이 들어가는 거죠? 옥수수를 요거는 이제 공모했던 사업이라서 옥수수 빵, 옥수수 아까 얘기한 찰옥수수 묵하고 음료 뭐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상산품을 하다가 묵하고 빵이요? 묵하고 빵하고 음료하고 증숙 이제 쪄서 하는 거를 잡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청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예, 더. 이거를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예, 사업비를 주려고 그래요?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그 이거는 4억을 100% 지원해 주는 거네요? 1억씩 네 개소예요? 네, 4개소입니다. 그거는 이제 공모 사업 할 때부터 민자보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곳에 대해서 1억씩 100%다 지원해 주고 네. 그러면 빵을 할지 아니면 뭐 묵을 할지 음료를 할지 증수를 할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정을 해야 하면 네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에 개소당 대해서 하나씩 사업 사업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개소당 하나씩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자격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들은 제조 시설이나 이렇게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그 있어야 어떤 제조 시설을 갖춰야 돼요?
옥수수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지가 한 일주일 됐거든요. 네. 근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옥수수 빵이면 이제 빵을 할 수 있는 제조 시설 이런 허가가 나 있는 1억 가지고는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조건이 아까 이제 나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 대상지에서 내가 이제 그걸 하고 싶다고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센터에서 옥수수로 활용한 뭐 빵이나 떡이나 여러 가지 레시피를 활용해서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예. 민간위에서 이것을 과연 상품화, 추후에는 이제 제품이 나오면 상품화 하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천이 이제 옥수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옥수수가 장목이 정해져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옥수수 이제 그동안 했던 뭐 옥수수 범벅 이런 거가 이제 뭐 잘한 예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는 옥수수로 가지고 올해 이제 올해 하고 내년까지 이제 가져갑니다. 예. 자, 그럼 일반 대상자들 자격 조건은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가공 시설을 갖춰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매출액이나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심사표에 있습니다. 기존 심사표가 따로 다 있어요. 치유도 있고 이제 가공도. 예. 여기에 왜 또 치유가 들어갑니까? 아니, 심사표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공 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 기본적인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갖춰야 있는 그 업체가 일단은 우선 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그동안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는요.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 교육을 이제 필수 받았고, 예. 사전에 그든 모든 인프라, 그러니까 시설 기반이 없는 대상자는 자격 제외겠네요. 예, 건물을 처음부터 그 기본 허가도 있어야 되겠네요. 가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허가가 이제 적정해야 되고. 어떤 인허가죠, 이게? 햇섭 이제 그 제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가공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 시설. 제조 허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이거 전체적인 시행업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또 지역 농산물을 뭐 원료로 써야 되고 이런 저희가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요즘 넷플릭스 보니까 제과 제빵 그 경연 대회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거기 그 강릉 여자분인데 방앗간 뭐 제빵사 해서 나오신 분인데 옥수수빵, 대파빵 이게 강릉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더래요. 옥수수 원물을 이렇게 쪄가지고 그걸 속재료로 쓰는데 그분이 방앗간 하시다가 제빵사 전환하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 센터에서 그동안 옥수수를 활용한 어떤 제과제빵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그런 거 한번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을 한번 초청을 해서 비싼 돈 들여서 괜히 처음부터 매년 똑같은 사업 반복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분한테 그 레시피를 좀 받아서 좀 기술을 전수받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옥수수 크림빵 뭐 계속 뭐 개발은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가 그동안 맨날 매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었냐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 시범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품화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시범 사업 딱 하고 일몰 사업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전 그게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서 키워나가고 홍천군을 대표하는 상품으로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돼야 되는데
매년 시범 사업만 해다 그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매년 시범 사업만 해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계속 이제 그 사업장을 하면서 상품들이 지금 많이 그래도 나와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홍천에 뭐 꼭 옥수수가 아니래도 다른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옥수수를 활용해서 한 사업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습니까? 옥수수 가공해서 그다음에 뭐 여기 식문화 발굴 사업해서 사업했던 것들. 시간 관계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요거를 설명해 주실래요?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 9,500만 원짜리.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요.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사업과 치유농업 가치 확산 두 꼭지로 거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비 1,000만 원 사업이라서 그 기존 치유 농장 8개소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군비 사업은 기존 이제 치유 농장 8개소를 좀 저희가 홍보를 해보자 해서 그 뭐 인플루엔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이 모셔다가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만든 치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영상을 저희가 좀 방송에 노출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홍천 치유 농업을 좀 알려보자 해서 요거는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그 하고, 그러고 이제 치유 농업 브랜딩을 하나 만들고 활성화 용역을 하는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308의 139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잖아요. 4,500만 원이 홍보비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3회에 걸쳐서 한다 그랬잖아요. 1,500만 원씩 해서. 그거 그래서 저희가 일회 예. 추경에 그 1,500을 그 파워블로그들이 데려다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한 거로 하고 그걸 3,000으로 좀 바꿨습니다. 횟수를 좀 줄여서 하려고. 네, 3,000으로. 기존에 당초 예산은 4,500인데 이것을 3,000만 원. 1,500을 감액해서 3,000으로 예. 2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럼 3회로 3회인데 예. 3회로. 그럼 추경의 예산을 감액을 했다는 얘기죠? 감액을 해서 이제 블로그들 대상으로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치유 농장을 투어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거는 1,500은 그쪽으로 하고 요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 치유농업 활성화 용역비는 뭐예요? 활성화 용역비는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홍천 치유 농업이 가야 되는지를 좀 받아보려고 그거를 좀 활성화 용역비를 했고, 그 농장마다 프로그램, 치유 농장의 정말 대표 프로그램을 하나씩, 아까 이제 체험하고 헷갈린다 하셨는데 하나씩 좀 그거를 이제 정립을 해놓자, 이래서 활성화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어떤 농장에 정말 치유, 뭐 봄에 맞는 치유, 가을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거를 정립해 놓으려고. 예. 그 치유농업시설 8곳을 그분들을 여덟 모셔다가 곳을. 이제 컨설팅하고 예, 교육도 할 계획이신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예. 추후에 제가 자료 드렸으니까 자료 보면 제가 이해를 하겠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좀 언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잘 작성해서 제가 예. 근데 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좀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치유 농업과 체험 농업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론은. 네. 그리고 이런 치유 사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체유 농업, 체험 농업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시범 사업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사업이 시범 사업을 마중물 삼아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이 과연 적정한지 적합한지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네,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 잘 다시 그리고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예, 사업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한 사업당 1억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괜히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센터가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벌써 이렇게 딱 그런 의도는 없는 것이 없겠죠, 당연히. 네, 없습니다. 공정하고 예. 투명하게 예.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철저하게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벌써 우리가 뭐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저희가 이제 뭐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안 하실 거죠? 저도 치유농업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지금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언어로다가 얘기했을 때는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다가는 치료나 어떤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고 그런 연계 농업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검증이 돼야 되고 전문가들이 길러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체험 관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해다 보면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체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관광 쪽으로다가 봐야 되고 어떤 그냥 체험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 기준도 아마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분야가 같은 듯하지만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이 치유 농업은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농가를 교육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농가 소득이나 공익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치유 농업을 하면서 인증도 받고 품질 관리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치유 농업이라고 한다면 특정 농장을 밀어주기 위한 거라던가 체험 농장을 치유 농업으로다가 둔갑이 된다던가 아니면 시설 위주의 예산으로 세운다던가 아니면 이벤트 사업 아니면 관광 사업 대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배제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가 왜냐하면 사업자가 아니고 교육하고 뭐 기술이나 이런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두 분 용주순 의원님하고 소장님하고 토론이 길어졌는데 결국은 이런 개념이 혼재가 되면 예산이나 정책 방향이 정말 다르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치유 농업인지 체험 관광인지 기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 그리고 이 그 치유 대상은 과연 누가 돼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어떤 복지하고 연계가 되지 이런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의 애초에 기준이 없다고 하면 모호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치유 농업이 지금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좀 혼재가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단계를 밟아서 성장을 하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유 농업하고 농촌 체험 관광 사업하고 개념은 혼재되지 않도록 네, 각별하게 알겠습니다. 분리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감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